전기차가 비싼 이유는 뭘까요? 배터리 팩이 비싸다는 게 가장 큰 이유죠. 최근에 테슬라 배터리 팩이 손상돼서 수리비만 2천만 원이나 나왔다고 한창 난리였잖아요. 이쯤에서 궁금한 게 그럼 대체 전기차 가격은 언제쯤 내려가냐 이거죠. 작년 상반기 동안 배터리 원재료가 상승률을 보면요. 리튬 가격이 90% 넘게 올랐고 코발트는 63%, 구리는 30%, 알루미늄하고 니켈, 그리고 망간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 얼마나 커질까요? 2020년 당시 전기차 시장 규모는 304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5년에는 1,500달러 수준으로 급성장하고 2030년에는 3,047억 달러 수준으로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이건 결국 무슨 소리예요? 수요는 10년 동안 10배 이상 성장할 예정인데 정작 공급은 늘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배터리 원재료도 석유처럼 고갈되는 것들이니까요. 수요가 미친 듯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원재료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 의존도입니다. 주요 배터리 원자재 의존도를 보면 중국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80%에서 90% 정도면 사실상 중국이 모든 걸 손에 쥐고 있다는 거죠. 결국 전기차를 만드는 제조사들은 다른 원재료를 쓰는 배터리를 개발하거나 배터리 가격하고 상관없이 자동차 가격부터 낮춰서 점유율을 차지하거나 이게 아니라면 진짜 일론 머스크처럼 화성을 가는 꿈을 꾸든지 해야 한다는 거고 전기차 가격은 올랐으면 올랐지 내려갈 일은 거의 없다는 소리가 됩니다. 사실 배터리 개발은 제조사가 고민하면 될 문제고요. 구매자들 입장에선 가격이 제일 중요하죠. 언제까지 나라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줄 수도 없는 거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전기차 가격 경쟁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쉐보레입니다. 쉐보레가 출시 예정인 전기차 그리고 이게 국내 전기차 시장에 끼칠 영향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쉐보레가 이코녹스 EV에 이어서 블레이저 EV까지 공개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이번에는 쉐보레의 고성능 브랜드 격인 SS 트림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공개된 사진 있죠? 여기 그릴 쪽에 보면 SS 배지가 붙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쉐보레 전기차 중에 SS 트림이 포함된 차는 블레이저 EV가 최초입니다. 블레이저 EV는 공개가 좀 늦었죠. 실버라도 EV랑 이코녹스 EV는 CES 행사에서 외관까지 공개됐는데 블레이저 EV는 이 당시 소식만 있었고 외관은 나중에 공개한 겁니다. 디자인을 보면 외관이나 실내나 기존에 나오던 쉐보레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촌스럽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완전 미래지향적으로 가지도 않는 느낌입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GM은 사용성이나 디자인을 최대한 내연기관차처럼 편리하게 가려고 하는 것 같다는 거죠. 차체는 캐딜락 리릭이랑 똑같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얼티엄 플랫폼을 씁니다. 고성능 모델 주행거리는 미국 기준 482km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인증을 받는다면 400km 초반대가 예상됩니다. 일반 모델은 아직 주행거리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같은 플랫폼을 쓰는 리릭이 100kWh 배터리 팩을 쓰거든요. 출력은 340마력이고 미국 기준 주행거리는 502km입니다. 국내 인증을 받으면 450km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외신들 정보를 좀 모아보니까 고성능 모델 가격은 4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1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기본 모델 가격도 어느 정도 각이 잡히죠? 4천만원 초반에서 4,500만원 내외가 마지노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고성능 모델, 그것도 내연기관 고성능 모델이 아닌 전기차 고성능 모델이 5,100만원이래요. 카메라 SS 국내 판매 가격이 5,450만원부터 시작이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 확실히 블레이저 EV도 가격이 막 비싸다는 생각은 안 들죠. 쉐보레 전기차 라인업이 전체적으로 가격대가 안정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최근에 공개된 이코녹스 EV의 가격이 3,800만원 붙었잖아요. 얘는 준중형 SUV고요. 중형 SUV인 블레이저 EV는 4천만원에서 5천만원대, 그리고 이거보다 훨씬 큰 실버라도 EV는 5천만원대부터 1억원대까지 이렇게 크기별로 대략적인 가격대를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이 차들이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한국 GM이 2025년까지 전기차 10종을 출시한다고 했잖아요. 볼트 EV랑 EUV가 출시됐으니까 아직 8종이나 남은 거죠. 10종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계획 자료를 보면 고급형 모델부터 SUV, 럭셔리 모델까지 다양한 가격대로 출시한다고 합니다. 대충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고급형 모델은 볼트 라인업이랑 스파크를 대체할 신형 크로스오버 전기차, SUV 모델은 이코녹스 EV랑 블레이저 EV, 여기에 픽업 트럭까지 포함된다면 콜로라도 전기차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버라도 EV는 국내 출시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얘는 풀사이즈 픽업 트럭이잖아요. 국내 시장하고 잘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국내에 출시될 거라는 얘기가 가끔 나오더라고요. 만약 그렇다면 미국 출시가 2023년이니까 2025년 국내 출시 계획까지 시간이 충분하긴 합니다. 그리고 럭셔리 모델은 캐딜락 리릭 정도가 되겠네요. 이 차들이 국내에 들어온다고 해서 1,000만원씩 비싸지진 않을 겁니다. 미국에서 3,800만원짜리면 이코녹스 EV는 4,600만원까지 올라도 보조금을 받으면 3,900만원으로 구매가 가능하고요. 미국에서 4,500만원인 블레이저 EV가 국내에서 5,400만원까지 올라도 보조금을 받으면 4,700만원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이유가 국내에서도 전기차 가격대가 안정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하고 2024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죠. 이때 쉐보레 전기차가 대거 출시될 거고 쌍용차도 토레스 전기차랑 토레스 픽업트럭 전기차 같은 걸 선보일 겁니다. 여기에 르노코리아도 전기차가 나오고요. 이렇게 되면 르쌍쉐 중에서 국내 전기차 가격을 선도해 나갈 브랜드가 나온다는 거고 그 중에서도 쉐보레가 가장 유력하다는 소리가 됩니다. 일단 출시 라인업이 많기도 하고 토레스 전기차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최근에 나온 토레스는 파워트레인 성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옵션이 화려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디자인하고 가격을 확실하게 잡으니까 사전 계약 대수로 새로운 역사를 썼잖아요. 결국 디자인이랑 가격이 관건이라는 건데 쉐보레는 디자인을 다 갖췄으니 가격만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쌍용차가 진짜 망할 생각이 아니라면 토레스 전기차도 비싸게 출시하진 못할 겁니다. 이러면 제가 몇 개월 전에 소개해드렸던 블룸버그 NEF 발표 자료랑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전 경영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23년에 SUV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차랑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이라고 했거든요. 중형차는 2024년, 소형하고 대형차는 2026년으로 예상했습니다. 2023년부터 쌍용차랑 쉐보레 그리고 르노코리아까지 전기차를 모두 내놓는 시기고 출시 예정인 신차 모두 가격 경쟁력이 강점인 차들이기 때문에 보고서 자료랑 시기가 대략 일치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차 가격을 낮추는 곳과 높이는 곳이 명확하게 나뉩니다. 테슬라는 확실하게 높이는 쪽입니다. 최근에도 가격을 올렸죠. 원인은 역시나 배터리 원자재 가격이었는데 모델 X 가격은 기존보다 최대 6,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770만원이나 올랐습니다. 모델 Y는 390만원 정도 올랐고 모델 3는 3년 만에 1,800만원이나 비싸져서 이제는 9,40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9,400만원이면 E클래스 최상위 모델 있죠. V6 가솔린 엔진에 에어 서스펜션까지 들어가는 E450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한 겁니다. 테슬라는 매년 업데이트 하듯이 가격을 올리고 있어서 나중에는 이걸 어떻게 다시 내릴 건지도 궁금합니다. 테슬라가 배터리를 새로 개발하면 그 순간부터 시장 주도권을 다른 질주사들이 빼앗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테슬라가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매한 건 현대차죠. 쉐보레 같은 대중 브랜드 기조를 따라서 가성비 전략으로 갈 건지 아니면 배터리 원자재 가격 같은 걸 고려해서 지금 수준을 유지할 건지 이건 아이오닉6랑 EV9까지 출시되는 걸 봐야 어느 정도 각이 잡힐 것 같습니다. 점유율 싸움에서는 소프트웨어 경쟁력보다도 가격 경쟁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 차원으로 보면 GM이나 포드가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져갈 것 같고 이 영향이 국내에서는 쌍용차, 르노코리아, 쉐보레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냥 조심스럽게 예측하자면 결국 현대차 그룹도 3천만원에서 4천만원대 전기차를 출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장 국산차 점유율에서부터 경쟁이 치열해질 텐데 이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현대차는 그나마 선택지가 많습니다. 대중 브랜드인 현대차랑 기아 전기차는 가격 경쟁력을 잡으면서 제네시스 전기차는 프리미엄을 명분으로 가격을 올릴 수도 있죠. 여기서도 결국 GM을 견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중 브랜드는 쉐보레, 프리미엄 브랜드는 캐딜락이 있으니까요. 다른 국가라면 모르겠는데 하필 점유율이 중요한 미국 브랜드이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도 가격 경쟁력을 어떤 방향으로 잡아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딱 2023년부터 경쟁력이 어디로 흘러갈지 정해질 거라서 내년이 벌써부터 기대되는 것 같네요. 최근에 쉐보레가 전기차를 하나둘 공개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기도 했고 블레이저 EV도 공개됐다고 해서 전기차 가격 전망까지 모두 다뤄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